안녕하세요, 건마입니다. 요즘 빌라왕이네 건축왕이네 전세왕이네 엄청난 전세 사기로 피해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진짜 지들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다른 사람 등쳐먹는 이 사기꾼 새끼들 싹 다 빨리 잡아서 최대한 받아낼 거 다 받아내고 족쳐야 돼요. 그런데 빌라왕 같은 새끼들이 전세 사기치고 돌아다닐 수 있게 판 깔아준 주범은 사실 정부인데요. 빌라왕? 건축왕? 얘네가 전세 사기가 가능했던 이유가 뭔가요? 바로 매매가랑 전세가가 차이가 안 나니까 가능했던 거거든요. 전세 사기, 아파트왕 같은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아니 왜 없지? 아파트는 그래도 전세가랑 매매가가 꽤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아파트를 사려면 자기가 가진 자본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살 수 있거든요. 애초에 돈이 없으면 안 돼. 그런데 요즘 문제되는 빌라나 오피스텔은 뭐야 새로 지어놓으면 주변 매매가보다 전세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네? 얘네 산다고 그냥 이름 쓰고 사인하면 오히려 돈이 들어오네? 오 개꿀. 가만히 앉아서 돈 벌리는데 이걸 왜 안 해? 애초에 이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전세 사기를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파트는 매매가랑 전세가가 차이가 나는데 빌라나 오피스텔은 차이가 안 나지? 내가 집이 없어. 그러면 어딘가에 살긴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빌라나 오피스텔을 사기는 싫잖아요. 이거 뭐 남들이라고 다를까요? 살려는 놈은 없는데 빌려 쓰려는 사람들만 가득하니까 매매가는 안 오르고 전세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요. 뭐지? 빌라나 오피스텔은 왜 안 사고 싶은 거지? 솔직히 집을 사야 된다면 기왕이면 살기도 편하고 가격도 많이 오른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이거 비싸잖아. 아파트는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돈 없다고 아파트 안 사고 빌라나 오피스텔 사잖아요? 바로 새 아파트 분양기에 날아가요. 왜? 집 있는 사람보다 집 없는 사람이 불쌍하니까 집 없는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로 아파트를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물론 2억짜리 빌라 있는 사람보다 10억짜리 전세 산 사람이 더 우선순위를 갖는 불공정함이 생기지만 그건 애써 모르는 척해요. 왠지 집 있는 사람보다는 집이 없는 사람이 더 불쌍해 보이니까 느낌적인 느낌으로 더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맞는 거죠. 왜냐하면 난 착한 사람이니까. 거기다가 빌라나 오피스텔 사면 살 때 취득세 내야 돼, 살면서 재산세 내야 돼. 무주택자로 살 땐 몰랐던 세금도 내야 되죠. 10억짜리 전세 살던 20억짜리 전세 살던 집 없으면 불쌍한 사람이지만 그게 빌라던 오피스텔이던 간에 일단 너는 집이라도 있으니 세금 내서 집 없는 사람들 도와줄 수 있게 해줘야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난 착한 사람이니까. 10억, 20억 전세 사는 사람들은 세금 한 푼 안 내지만 집을 산 사람들은 국가에 세금도 내기에 사회에 더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좀 더 혜택을 주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게 될 테고 그러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겠지만 이렇게 세금 내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좀 주자고 하면 난리 나죠. 왜? 그거랑 나랑 무슨 상관인가요? 나한테 직접 주는 돈이 아니니까 사회에 별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미 가진 놈들한테 혜택을 더 주자고? 이거 나쁜 놈들이라 생각하잖아요. 우리 사회는 이런 착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세금 내며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2억짜리 빌라 있는 사람보다 10억짜리 전세 사는 무주택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회적 약자예요. 그래서 당장 살 집 없다고 빌라나 오피스텔 사게 되면 사회적 약자인 무주택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그냥 싹 다 날아가는 거죠. 혜택이 날아가도 내가 볼 이득이 생기면 감수라도 하겠는데 이건 뭐 이득은 개뿔, 장점이 단 하나도 없어. 이러는데 누가 빌라나 오피스텔 사려고 해? 미쳤어요? 남들은 다 안 사려고 하는 걸 내가 왜 사? 이렇게 남들 다 빌라나 오피스텔을 안 사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매매가는 잘 안 오를 수밖에요. 하지만 아파트 사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아파트 살 수 있는 돈 만들기 전에 어딘가에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살 곳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집 없는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야죠. 왜? 난 착한 사람이니까. 이런 착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정부에 도와달라 요구하니까 정부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이자도 겁나 싸게 빌려줍니다. 정부에서 빌려주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목돈을 좀 보탰더니 내가 빌려 살 수 있는 거주 공간의 퀄리티가 확 올라가네요. 오, 이거 완전 좋은데? 싸게 빌려주니까 남들보다 돈 좀 더 주더라도 기왕이면 좋은 데서 살고 싶어요. 이렇게 서로 좋은 곳에서 살겠다면서 자꾸 경쟁하니까 전세금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요. 하지만 전세금이 계속 올라 매매가보다 비싸져도 사람들은 빌라나 오피스텔 매매가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 사는 순간 나는 망하는 거거든요. 이걸 나에게 빌려준 집주인은 남들은 아무도 안 가지려 하는 빌라나 오피스텔을 산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왜 이걸 샀는지 알 필요가 없어요. 뭐 어차피 내가 매수할 집도 아닌데 뭔 관심. 나는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내 전세금만 그대로 돌려받으면 그만이니 전세로 계약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빌라, 오피스텔, 전세금만 냅다 올려놨으니 매수할 때 내 돈이 필요 없어졌고 돈이 필요 없으니 아무런 능력 없는 사람한테 푼돈 몇 푼 쥐어주고 사기꾼 대신 집 가지게 해서 제3자인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몰빵해주고 본인은 싹 털고 빠져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어떻게든 쉽게 돈 벌려고 등쳐먹고 남이야 손해를 보던 말던 자기 배만 불리면 장땡인 이 나쁜 놈들이 이 절호의 찬스를 그냥 버리겠어요? 때는 이때다 하고 환장하고 달려드는 겁니다. 자,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나요? 물론 애초에 남들 등쳐먹는 이 버러지 같은 놈들이 없으면 되는데 이건 사람 사는 사회에서 그냥 불가능하죠. 이 전세 사기의 본질적 문제는 전세가가 매매가랑 비슷하거나 더 높다는 게 문제니까 전세 사기 해결 방법은 그냥 전세가가 비정상적으로 오른 시스템을 바꾸면 해결됩니다. 2억짜리 빌라 가진 사람보다 10억짜리 전세입자가 더 보호해줘야 될 사회적 약자라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집이 없는 무주택자가 집이 있는 유주택자보다 불쌍하다라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만한 감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아무도 반박 못하는 2억보다 10억이 더 돈이 많다. 그냥 수치적으로 딱 나온 객관적인 팩트니까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 분양받는 혜택을 줄 때 무주택자냐 유주택자냐로 가릴 게 아니라 그냥 집이 있던 없던 새로 분양받을 아파트보다 저렴한 주거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면 돼요. 지금은 5억짜리 아파트 분양할 때 2억짜리 빌라 사는 사람보다 10억짜리 전세 사는 사람이 점수가 더 높거든요. 이거 바꿔야죠. 그러니까 5억짜리 분양하는데 저는 6억짜리 전세 사는 무주택자예요 하면 응, 너 뒤로 가. 저는 3억짜리 산 빌라 사는 사람인데요 하면 그래? 분양받으려는 곳보다 싼 데 사네. 오케이, 앞으로 와. 저는 4억짜리 전세 살아요. 그래? 너도 분양받으려는 곳보다 싼 데 사네. 너도 앞으로 와. 이런 식으로 1순위 주는 거죠. 깔끔하게 분양가보다 싸게 살고 있으면 오케이, 가격 기준 딱 정하면 깔끔해져요. 아, 그러면 지금 가진 빌라 매매 시세가 5억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가능한가요? 라던가 시세는 변하는 거고 비슷한 빌라라도 상태에 따라 가격이 조금씩 다 다를 텐데 그 가격을 어떻게 판단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세입자들은 현재 계약해서 살고 있는 전세보증금을 보면 되고요. 월세라고 하면 2년 계약 기준으로 해서 월세 곱하기 24 더하기 보증금 하는 식으로 기준을 정하면 되겠죠. 유주택자들은 그냥 취득 당시 가격만 깔끔하게 보면 되고 집이 여러 개 있다면 그거 다 더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1억짜리 빌라 3개 있는 사람보다 5억 전세입자가 돈 더 많은 거 맞잖아요. 10년 전에 4억에 사서 지금 7억 좀 넘는데도 가능한가요? 네, 됩니다. 1억짜리 빌라 4채 있는데 가능한가요? 네, 됩니다. 누군가는 샀을 때보다 가격이 올라 지금은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이 새로 아파트 분양받는 게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거 안 해주면 혹시라도 집값 오르면 분양 못 받을까봐 또 빌라 오피스텔 안 사고 그러면 매매가 안 오르고 또 전세가만 오를 거잖아요. 그냥 세금 내고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들 혜택 좀 줘요. 이렇게 해줘야 사람들이 빌라나 오피스텔 사는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전세 수요는 줄어들 테니 매매가는 오르고 전세가는 자연스럽게 안 오르게 되며 빌라를 사도 가격이 오르는 게 보이면 굳이 아파트를 안 사도 빌라 사도 되겠네 하는 수요도 더 많이 생겨서 지금보다 아파트 가격도 빠지게 되는 선순환이 생깁니다. 전체적인 주거 비용이 내려가는 거죠. 처음엔 작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소중한 내 집장만 해가지고 잘 살다가 열심히 일하고 돈 모으고 자산이 늘어났을 때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 주택으로 이사가고 또 열심히 살다가 다음 단계로 옮겨가고 이런 식으로 보통 사람들도 집을 사서 나중에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누군가는 집값 오르고 전세 사기 나오는 게 이게 다 전세 때문이라면서 선진국에는 없는 전세 자체를 없애버리면 된다고 떠드는데요. 남들 없다고 우리만 있는 좋은 걸 왜 없애? OECD에서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주거비용 저렴한 이유가 우리나라만 전세가 있어서 가능한 건데 이걸 없앤다고? 전세 없으면 집값이 싸져서 집 없는 사람이 더 좋은 거라고 떠드는데 아니거든. 전세가 없으면 이미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좋은 거예요. 자,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전세가 있어서 우리나라 주거비용이 압도적으로 저렴한 건 팩트거든요. 다른 나라들처럼 전세가 없어지면 주거비용이 겁나 오르겠죠. 주거비용이 오른다는 건 월세가 오른다는 건데 그러면 돈 벌어서 월세만 죽어라 내야 돼요. 이런 상황에 신규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선택받은 극소수의 근로소득 높은 사람들이나 집을 살 수 있게 되니 주택을 가질 수 있는 진입장벽이 겁나게 높아지게 되는데 요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어도 진입장벽이 낮으면 개나 소나 다 따라하기 쉬우니까 곧 희소성이 사라지고 남들과 나눠 가져야 돼서 점점 돈을 많이 못 벌게 되지만 반대로 진입장벽이 높으면 이미 가진 사람은 신규로 진입하는 경쟁자
배우자가 적기 때문에 편하게 오랫동안 꿀빨 수 있는 거예요. 전세 있는 지금처럼 다 같이 집 사서 다 같이 집값 오르는 진입장벽이 낮은 시장 상황보다 차라리 집값은 지금보다 좀 낮아지게 되더라도 진입장벽이 겁나게 높아진 상태에서 남들이 받고 싶어하는 월세 달달이 받는 게 이미 가진 사람 입장에서 훨씬 좋은 상황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세가 없으면 전세랑 경쟁하느라고 못 오르던 월세가 지금보다 더 많이 오를 텐데 올라간 월세 꼬박꼬박 내면서 내가 돈 모아 집을 살 수 있을까? 그래도 집값이 많이 싸지면 가능할 거라고. 집을 가지고 있으면 남들 다 받고 싶어하는 월세 수익이 늘어나는데 과연 집값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빠질 수는 있을까? 결국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값 빠지는 것보다 월세로 나갈 돈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고,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전세 없애자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집값이 좀 빠진다고 쳐도 뭐 그럼 어때? 진입장벽이 높은 상태로 꾸준히 월세 두둑히 받으면 그만인 것을. 이번 영상의 결론, 전세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한 주거비용을 제공하는 집 없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된다. 다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법. 전세제도의 가장 큰 단점인 전세 사기를 없애려면 왜 전세가 매매가보다 오르는지 핵심을 간파해서 시장의 흐름과는 반대되는 규제와 혜택을 없애고 시장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으면 자연스럽게 전세 사기가 없어진 세상이 됩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로 편갈라서 잘못된 판단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사회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자. 끝.